6학년 실과 3단원 소프트웨어와 생활. 이 단원에서는 소프트웨어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이해합니다. 또한 절차적 사고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설계 및 제작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여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시대를 주도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소단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프트웨어의 이해. 두 번째, 절차적 문제 해결. 세 번째, 프로그래밍 요소와 구조. 첫 번째, 소프트웨어의 이해. 교과서 34쪽 단원 미리 보기를 함께 살펴봅시다. 미래에 다녀온 놀부는 주위 사람들에게 스마트폰과 노트북, 컴퓨터를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희한하고 이상한 물건을 가졌다며 놀부를 포도청에 신고하고 말았습니다. 과연 놀부는 무사할 수 있을까요? 이게 얼마나 편리한 물건인데. 저놈이다! 잡아라! 잡아라! 아휴, 과거와 현재의 생활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과거의 사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의 사진을 살펴봅시다. 과거와 현재는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독도까지 가지 않아도 그곳의 날씨를 쉽게 알 수 있어졌습니다. 이처럼 소프트웨어는 우리 생활 속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일을 쉽고 편리하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을 배울지 알아봅시다. 소프트웨어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생활 속에 적용된 소프트웨어를 찾고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컴퓨터. 컴퓨터라는 단어는 계산하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인 컴퓨테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계산 및 논리 연상 등을 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합니다. 컴퓨터는 연산, 제어, 기억, 입력, 출력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본래에는 복잡한 계산을 위해 개발되었지만 현대에는 그래픽이나 음성과 같은 멀티미디어 자료 처리나 대규모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컴퓨터의 시초를 살펴볼까요? 컴퓨터의 시초는 프랑스의 수학자 파스칼입니다. 파스칼은 어린 시절부터 회계 업무를 담당한 아버지가 복잡한 계산으로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해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19살이 될 무렵 파스칼은 아버지의 계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계식 계산기를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계식 계산기가 계산을 하는 컴퓨터의 시초로도 여겨집니다. 컴퓨터의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의 종류에는 슈퍼컴퓨터, 대형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 PC, 휴대용 컴퓨터가 있습니다. 슈퍼컴퓨터는 일기예보, 우주비행, 핵실험 등 계산량이 많은 작업을 매우 빠른 속도로 처리하기 위해 설계된 컴퓨터입니다. 현재에는 세계 모든 컴퓨터를 성능에 따라 500위까지 등수를 매기고 여기에 들어가는 것을 슈퍼컴퓨터라고 부릅니다. 대형 컴퓨터. 대형 컴퓨터는 대기업, 은행 및 연구소에서 많은 사용자의 업무 처리를 위해 전산실에서 설치되는 컴퓨터로 다수의 단말기를 연결하여 많은 사람들이 입력한 자료를 처리합니다. 개인용 컴퓨터, PC. 기업이나 가정에서 개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로 책상 위에 올려놓고 사용할 정도의 크기이기 때문에 데스크톱 컴퓨터라고도 불리웁니다. 휴대용 컴퓨터. 이동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작은 컴퓨터로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 등이 있습니다. 컴퓨터의 동작 원리와 관련된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세 번째 영상을 선택해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마우스를 클릭한 순간부터 영상이 재생되려는 순간까지의 아주 잠깐 동안의 시간. 그 짧고도 긴 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마우스를 클릭하던 순간으로 돌아가 봅시다. 마우스를 클릭하는 바로 그 순간, 마우스의 위치 정보가 컴퓨터로 보내집니다. 마우스를 눌렀다는 정보는 먼저 컴퓨터의 가장 기본적인 입출력 시스템에 전달됩니다. 이 기본 입출력 시스템은 컴퓨터에게는 눈, 귀, 입, 그리고 손과 다름없습니다. 컴퓨터가 바깥 세상과 교류하도록 해주니까요. 기본 입출력 시스템은 이제 중앙 처리 장치에게 알립니다. CPU, 즉 중앙 처리 장치는 컴퓨터의 뇌 역할을 합니다. 컴퓨터의 모든 것을 처리하죠. 당신이 마우스를 움직이는 잠깐 동안에도 컴퓨터는 시계를 작동시키고 인터넷 라디오를 실행시키고 하드드라이브의 문서를 관리하는 등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동시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보면 이런 일들은 우리가 운영체제라고 부르는 소프트웨어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우 중요한 마우스 클릭에 대한 정보가 CPU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CPU는 마우스 클릭을 처리하는 법에 대한 지침, 즉 프로그램 명령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프로그램 주소를 찾아서 저장된 지침을 달라고 메모리 시스템에게 요청합니다. 메모리 시스템에는 CPU가 하는 모든 일이 프로그램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마우스뿐만 아니라 시계, 인터넷 라디오, 키보드를 작동시키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은 컴퓨터의 언어인 0과 1로 변환되어 메모리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제 CPU는 메모리 시스템에서 마우스 장치 드라이버의 지침을 가져와 실행합니다. 이제 모든 일이 끝난 걸까요? 아니요.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모니터 화면에 영상 재생 버튼을 누르기 위해 마우스 포인터를 버튼 쪽으로 가져가 마우스를 클릭하던 순간 CPU는 메모리 시스템에게 또 다른 프로그램을 요청합니다. 이제 메모리 시스템은 CPU가 요청한 모니터 프로그램을 확인해 또 다른 지침을 CPU에게 보냅니다. 메모리 시스템으로부터 온 지침을 확인한 CPU는 동영상 재생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메모리 시스템에게 그것을 요청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당신이 클릭한 영상이 재생됩니다. 이것은 컴퓨터를 이루는 중요 부분들인 CPU와 메모리, 프로그램들과 기본적인 입출력 시스템이 모두 제대로 작동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어떤가요? 당신이 키보드를 치는 이 순간에도 컴퓨터는 수십억 개의 지시사항을 불러내어 실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컴퓨터의 구성과 소프트웨어의 역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는 크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컴퓨터의 각종 기계 장치이며 소프트웨어는 각 기계 장치가 어떻게 동작할지 알려주는 명령어의 모음입니다. 컴퓨터는 기계 장치로 빠른 계산과 복잡하고 반복되는 일을 잘할 수 있지만 정작 어떤 것을 해야 할지 알려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기계입니다. 이처럼 기계 장치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는 것이 컴퓨터 속에 있는 소프트웨어의 역할입니다. 사람의 몸도 사람이 생각을 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하드웨어는 사람의 몸, 소프트웨어는 사람의 생각에 해당됩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운영 체제나 장치 드라이버 등에 해당되며 컴퓨터 하드웨어를 제어하고 원활하게 동작하게 합니다.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종류에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운영체제, 장치 드라이버 등에 해당되며 컴퓨터 하드웨어를 제어하고 원활하게 동작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응용 소프트웨어에는 문서 편집기와 웹 브라우저 등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특정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하드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웨어의 종류에는 중앙처리장치 CPU, 기억장치, 램, 롬 등, 입력장치, 키보드, 마우스 등, 출력장치, 모니터, 프린터, 스피커 등, 통신장치, 랜 카드 등이 있습니다. 중앙처리장치는 계산 기능을 하고 다른 장치의 작동 순서를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억장치는 실행할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임시 또는 장기적으로 저장합니다. 입력장치는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입력받도록 돕습니다. 출력장치는 중앙처리장치에서 처리된 결과를 사용자에게 표시합니다. 통신장치는 다른 컴퓨터 및 장치들과 통신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교과서 36쪽과 37쪽을 함께 봅시다. 우리 생활 속 다양한 소프트웨어의 활용을 살펴봅시다. 먼저 교통관제 시스템, 자동차, 기차, 배, 비행기 등의 교통 흐름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스마트 보안장치, 외부인의 접근을 감지하거나 문을 억지로 열 때 경보음을 내는 장치입니다. 웨어러블 컴퓨터, 옷, 시계, 안경처럼 자유롭게 목에 착용할 수 있는 컴퓨터입니다. 서비스용 로봇, 교육, 안내, 가정일 등을 돕는 로봇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입니다. 가상현실 VR, 현실이 아닌데도 실제처럼 생각하고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영상통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 화면으로 얼굴을 보면서 나누는 통화입니다. 사물 인터넷, 사물과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집 밖에서 집 안의 냉장고나 전기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증강현실 AR, 눈으로 보이는 현실 세계에 가상 물체를 겹쳐서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는 가정, 학교, 사회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화상통화나 메신저로 서로의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각종 게임을 합니다.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 전자제품을 작동시키며 사람이 다가오면 자동으로 문을 열어주고 신호등은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도록 신호를 알려줍니다. 또한 버스가 도착하는 시간을 자동으로 알려줍니다. 학교에서는 워드 프로세서로 문서를 작성하고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으로 발표하며 동영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에서 자료를 공유할 수 있고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산업에서는 공장의 물건을 자동으로 생산하도록 하며 다른 사람들과 원격 화상통화를 합니다. 공장의 로봇을 움직이게 하고 제품의 재고와 보관 등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프트웨어의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은 첫 번째,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직장에서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증가합니다. 또한 노동의 질을 개선하며 로봇과 공장 자동화 시스템으로 생산성과 노동의 질이 개선됩니다. 정보 획득과 창출에도 용이합니다. 정보기기와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쉽게 획득하고 공유하여 정보 창출이 용이합니다. 사회 참여 기회도 증가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사회 참여 기능이 증가해졌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존재합니다. 첫 번째, 인간 소외 현상이 발생합니다. 로봇의 발달과 자동화로 사람의 일자리가 감소하게 되며 교류의 감소, 스마트폰 사용의 증가와 가상공간 활동 등의 증가로 실생활에서 사람 간의 교류가 감소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SNS나 클라우드 서비스에 저장된 개인정보가 해킹을 통해 유출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생활 침해 가능성도 있습니다. 동의 없이 개인의 모습이나 행동을 찍어 SNS에 공유되는 현상 등이 나타납니다. 자동차에 들어간 소프트웨어. 첫 번째, 크루즈 컨트롤이 있습니다.
차량의 속도나 차량 사이의 거리를 운전자가 정해놓으면 가속이나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정해놓은 속도, 차량 간의 간격을 유지하는 소프트웨어와 장치입니다. 두 번째,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운전자가 차선을 이탈하였을 때 경보음이 울리는 소프트웨어와 장치입니다. 다음으로 자동 주차 보조 시스템입니다. 자동차의 전후 측면에 부착된 센서와 카메라로 거리와 장애물을 인식하여 원하는 위치에 주차를 할 수 있게 돕는 소프트웨어와 장치입니다. 세상을 바꾼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영상을 함께 시청합시다. 지금 보이는 그림들은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 미국 잡지에 실린 미래를 상상하는 그림들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영화 속에서도 소망을 담아 상상한 미래의 기술들이 등장합니다. 이 많은 상상들이 더 이상 미래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 지금 우리 세상에 등장하는 마법 같은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부린 마법들을 살펴볼까요? 기다려도 오지 않는 버스 때문에 답답한 적이 있나요? 언제쯤 올 예정인지 알면 좋을 텐데. 마법 같은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네, 버스에 설치된 기계가 각 버스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승객에게 버스의 위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버스카드를 찍고 타거나 내릴 때에 승객의 수를 이용하여 버스 안이 혼잡한지 여유 있는지 알려주기도 합니다. 소프트웨어로 이어지는 정보들은 그 정보들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정보들은 우리 생활 속에서 놀라운 가치를 만듭니다. 소프트웨어로 변화된 것들을 더 찾아볼까요? 가까운 휴대전화 속부터 살펴봅시다. 휴대전화 안에는 큰 종이 여러 장에 담길 만한 세상의 지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 지도만 있으면 마법처럼 내 위치를 알고 내 주변의 건물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 운전하는 길도 문제없습니다. 실시간으로 막히는 길까지 피해서 길을 알려주는 똑똑한 지도가 소프트웨어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에는 우리 모두가 함께하고 있으며 나누고 싶은 정보, 이야기, 순간들을 촬영하여 그 순간을 함께했던 모습들을 간직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영상들은 훌륭한 정보가 되며 어디서든 살아있는 생생한 순간을 나눌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바꾸는 세상 속의 모습들은 우리 삶에 가까이 들어와 마법을 부린 듯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필요로 하는 곳이 누구인지 어디인지에 따라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집안의 물건들을 연결하여 손가락 하나만으로 켜고 끌 수 있도록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작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식물이 자라기 위해 더욱 좋은 환경을 유지하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가게를 가지 않고도 물건을 살 수 있거나 은행을 가지 않고도 통장을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소프트웨어가 만든 변화입니다. 현실 속이 새로운 가상의 모습을 겹치는 증강현실 기술이 들어간 소프트웨어로 상상의 세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소프트웨어가 변화시킬 앞으로의 세상은 지금과는 또 어떻게 달라질까요? 하나 확실한 것은 소프트웨어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주는 세상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학습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보세요. 정답을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학습할 내용을 알아봅시다. 다음 시간에는 절차적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댓글창에 남겨주세요.